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중재국들의 어떤 움직임도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그리고 중국과 프랑스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재 움직임이 잘 이루어질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가능성이 꽤 높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다들 그 종전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제3의 중재자가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좀 규모도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걸 고려해 본다면 러시아가 가장 적임자인 거죠. 이제 본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와 그리고 이란과도 어떤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세 주체와 모두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접근성이 가장 좋고 어떤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표단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중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밑에 이제 다른 중재가 될 수 있는 오만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가 어떤 그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어떤 국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도에 대해서 판매하는 원유에 대해서 제재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물꼬가 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가격이 다시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전시 경제의 어떤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중동 정쟁에서 기여를 하면 또 미국이 중재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래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평가가 이번 전쟁의 진짜 수혜자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러시아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중재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다 어떤 그 출구를 모색하는데 긍정적이고 뭐 이스라엘은 조금 좀 그런 부분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러시아가 중재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예. 또 끝내는데 효과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와도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고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고 이란하고도 가깝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모두와 친한 거네요. 그렇죠. 이전에 그 외교를 잘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네.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러게요. 예. 거기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그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드론뿐만 아니라 많은 기여를 했고 이번에 중동 전쟁에도 정보 자산을 러시아 정보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이란을 제한적이지만 도와줬기 때문에 예. 그러한 모든 세계 국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러시아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죠.